저는 한서연입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42세의 여성이죠.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일들을 들려드릴게요. 아마도 여러분들께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15년 전 저는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상대방은 강도연이라는 남자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 중 하나인 대원그룹의 차남이라는 걸 말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거든요. 소박한 카페에서 만나고 동네 식당에서 데이트하고 그런 평범한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도연이는 다정했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죠.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인사드렸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도연이를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웨딩홀이 너무 컸습니다. 5성급 호텔의 최고급 연회장이었죠. 하객들도 대부분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윤명이라는 분이셨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도연이가 데려온다는 애구나. 생각보다는 괜찮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날이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 하면서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시댁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대원그룹 회장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혜린이가 함께 살고 있는 한남동의 대저택이었어요. 방만 20개가 넘는 집이었죠. 처음에는 그 규모에 압도됐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우리 집안 규칙을 알려줄게. 시어른께는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하고 집안 대소사는 모두 나에게 보고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집안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내 행동 하나하나가 대원그룹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걸 잊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했습니다. 도연이는 차남인데 왜 본가에서 살아야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저에게만 이런 규칙들을 강요하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 시련은 며칠 후에 왔습니다. 시누이 혜린이 친구들과 집에서 파티를 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음식 준비와 설거지를 맡기셨죠. 서연아, 혜린이 친구들 대접 잘해야 해. 다들 좋은 집안 딸들이니까 실수하지 마.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준비했습니다. 한식, 양식, 디저트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혜린이 친구들이 오자 저는 웃으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혜린 언니 올케 서연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반응이 차가웠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혜린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아, 올케가 생각보다 평범하네. 맞아, 우리가 아는 그런 집안이 아니야. 혜린이는 창피한 듯 얼굴을 붉히더니 저에게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부엌 일 다 끝났으면 올라가 계세요. 저희끼리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부가 따로 있는데도 말이에요. 서연아, 가정부들은 큰일만 하는 거야. 세세한 건 내가 해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겠니? 아침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낮에는 집안 청소를, 저녁에는 온 가족 저녁 준비를 했어요. 도연이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그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요. 가정부가 있는데 굳이 제가 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연아, 엄마가 하라고 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조금만 참아줘. 적응되면 괜찮아질 거야. 도연이의 대답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의 멸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손님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우리 며느리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서 아직 우리 집안 격에 맞추기 어려워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손님들 앞에서 서슴없이 하셨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혜린이의 태도였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신우이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언니, 제 방 청소 좀 해주세요. 친구가 올 예정이거든요. 언니, 제 옷 세탁소에 맡겨주실 수 있죠? 저는 신우이가 아니라 하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아버지의 70세 생신 파티였습니다. 재벌가답게 화려한 파티였죠. 정치인, 재벌가 사람들, 유명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드레스도 새로 맞추고 헤어도 미용실에서 했어요. 시댁 며느리로서 부끄럽지 않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파티가 시작되고 시어머니가 저를 손님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저희 차남 며느리 서연이에요. 평범한 집안 출신이지만 착해요. 또 그 말이었어요.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말.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반대했어요. 우리 집안과는 격이 너무 다르니까요. 하지만 도연이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손님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이니까요. 그런데 파티 중간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도연이가 젊고 예쁜 여자와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범상치 않았어요. 여자는 도연이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도연이는 그걸 거부하지 않았죠. 저는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서연아, 괜한 오해하지 마. 그냥 회사 동료일 거야. 하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보였어요. 그들이 몰래 테라스로 나가는 모습을요. 파티가 끝난 후 도연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아까 그 여자분은 누구예요? 누구 말이야? 아, 회사 사람들 많이 왔잖아. 젊고 예쁜 여자분이요. 당신과 테라스에서 이야기하던. 도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연아, 쓸데없는 의심하지 마. 그냥 업무 이야기였어.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 도연이의 수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당하고만 살지 않겠어.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죠. 시어머니는 제게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약까지 챙겨드려야 했습니다. 서연아, 약국에서 아버지 혈압약 좀 받아와. 그리고 오다가 시장에서 장도 보고 와. 서연아, 오늘 집안 대청소 해야겠어. 다음 주에 중요한 손님이 오시거든. 끝없는 잔심부름과 집안일이었어요. 가정부가 3명이나 있는데도 모든 세세한 일은 제 몫이었죠. 더 견디기 어려운 건 혜린이의 태도였습니다. 신우이는 아예 저를 하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니, 제가 입을 드레스 다리미질 좀 해주세요.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거든요. 언니, 제 구두 좀 닦아주세요. 새로 산 건데 먼지가 앉았네요. 저는 신우이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어요. 도연이에게 이야기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서연아, 혜린이는 아직 어려. 조금만 이해해줘. 어린 게 아니라 버릇이 없는 거 아닌가요? 신우이가 올케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도연이는 늘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저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시댁의 편만 들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도연이의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수상한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저녁 어때? 평소 장소에서 만날까? 당신 생각나. 빨리 보고 싶어. 문자를 보낸 사람은 지민이라는 여자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확인하고 싶었지만 도연이가 돌아와서 핸드폰을 뺏겼어요. 서연아, 남의 핸드폰을 왜 봐? 여보, 지민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냥 회사 후배야. 업무 연락이었어.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도연이를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도 항상 몸에서 떼지 않았죠.
샤워할 때도 가져가더라고요. 어느 날 밤 도연이가 또 늦는다고 연락했어요. 서연아,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몰래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댁 근처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도연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있었죠. 바로 시아버지 생신 파티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두 사람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도연이는 여자의 손을 잡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이구나. 도연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집으로 돌아와서 도연이를 기다렸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죠. 여보, 회식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피곤하니까 얼른 자자.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직접 봤거든요. 그가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아, 너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밤늦게 나가는 모습을 가정부가 봤다고 하더라. 며느리가 그렇게 밤에 돌아다니는 게 보기 좋겠니?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바람 쐬러 잠깐. 바람? 밤에 혼자서?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앞으로는 그러지 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불륜을 확인하러 나간 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혜린이가 웃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언니, 오빠 요즘 행복해 보이던데요? 뭔가 좋은 일 있나 봐요. 무슨 말이야, 혜린아? 아, 몰랐어요? 오빠가 요즘 자주 웃고 다니거든요. 예전엔 그런 적 없었는데. 혜린이의 말은 마치 독침 같았어요. 남편이 행복해하는 이유를 저보다 시누이가 더 잘 안다는 게 씁쓸했죠.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시어머니의 압박이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잔소리하셨거든요. 서연아, 병원은 다녀봤니?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는데. 아직 시간?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더 기다려? 빨리 아이 가져야지. 하지만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남편이 저에게 관심도 없는데 말이에요. 도연이는 집에서도 저를 피했고 잠자리도 점점 멀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집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하셨어요. 서연아, 오늘 중요한 분들이 오시니까 준비 잘해야 해. 음식도 정성스럽게 하고 차도 제대로 우려서 대접해. 저는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한정식으로 상차림을 하고 전통차도 우렸어요. 손님들이 오시자 정중히 인사드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도연의 아내 서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며느리가 생각보다 평범하네. 그때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맞아. 사실 처음엔 반대했어.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도연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 저는 그 자리에서 굴욕을 느꼈어요. 마치 물건 품평을 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래도 착하긴 해. 시키는 대로 잘하고 반항도 안 하고. 요즘 며느리들은 대부분 버릇없는데. 아이는 언제 가질 계획이야? 그게 아직 소식이 없어. 좀 답답해. 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요즘은 병원에서 다 확인할 수 있잖아. 검사를 받아봐야겠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시어머니가 말을 흐리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만약 제가 아이를 못 가진다면 어떻게 될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시댁에서는 저를 하인처럼 부리고 아이까지 못 가진다면 제 존재 이유가 뭘까요? 다음 날 도연이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대화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우리 관계 말이에요. 요즘 당신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 도연이의 표정이 불편해졌어요. 서연아, 무슨 소리야? 바쁘다고 해서 피한다는 건 아니잖아. 정말요? 그럼 지민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연아, 또 그 이야기야? 그냥 회사 동료라고 했잖아. 회사 동료와 그렇게 늦게까지 만나는 게 정상인가요? 뭘 알고 하는 소리야? 내가 뭘 본 것도 없으면서.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들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여보,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당신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도연이가 폭발했어요. 서연아, 이제 그만해. 매일 의심하고 추궁하고. 이러니까 집에 오기 싫어지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럼 정말 바람 피우는 거네요? 바람? 내가 언제 바람 피웠다고 했어? 그냥 숨 좀 쉬게 해줘. 도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사랑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필요에 의해 들여온 사람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도연이의 외도 의혹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시댁에서의 대우는 더욱 모멸적이 됐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서연아,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너 도연이랑 어떻게 지내니? 그냥 평범하게 지내요, 어머니. 평범하게?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이 소식이 없잖아. 그게 평범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서연아, 내가 바보로 보이니? 요즘 도연이 표정 봤어?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우울해하는지 알아?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도연이가 우울한 건 제 탓이 아닌데 말이에요. 어머니, 그건 솔직히 말해. 너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 맞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문제라고 할게. 서연아, 나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부터 반대했어. 너도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도연이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허락한 거였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2년 넘게 결혼 생활 해놓고 아이도 없고 남편은 불행해하고. 이게 정상적인 며느리가 할 일이야?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뭘 노력해? 매일 집안일만 하고 앉아 있으면서 남편 마음도 못 잡고. 시어머니의 말은 독침 같았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그랬어. 어머니,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가야 하는 집안이야. 그런데 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 남편도 행복하게 못 만들어주고 아이도 못 낳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시간? 서연아, 내가 참을성이 많다고 생각하니? 이제 한계야. 그때 시어머니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게 뭔지 알아? 이혼 서류였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이혼해. 도연이도 동의했어. 너희 둘 다 불행하잖아. 도연이가 동의했다고요? 응. 어제 이야기했는데 별로 반대하지 않더라. 오히려 후련해하는 것 같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맞지 않는 거야. 처음부터 우리 집안과는 격이 다른 집안 사람이었잖아.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위자료는 적당히 주겠어.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줘.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뭘 생각해? 이미 결정된 일이야. 다음 주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5년간 사랑했던 남편이 2년간 정성으로 모신 시댁이 저를 이렇게 버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도연이를 기다렸어요. 늦은 밤에 들어온 도연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이야기했어요? 도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응, 들었어.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도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솔직해지자. 우리 둘 다 행복하지 않잖아. 저는 행복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힘든 게 행복이야? 매일 의심받고 추궁받고 집에 오는 게 무서웠어. 그럼 정말 바람 피운 거네요? 도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죠. 지민이라는 사람이죠?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요. 저한테는 그럴 권리가 있잖아요.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 처음엔 그냥 회사 동료였어. 하지만 지민이가 나를 이해해줬어. 집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엄마의 압박, 모든 걸 이해해줬어. 제가 이해 못해줬다는 거예요? 넌 내 편이 아니었어. 항상 의심하고 엄마한테 대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어머니께 대들었나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래도 표정에 다 나와. 불만스러워하는 게. 불만스럽긴 했죠. 하지만 참았어요. 참는 게 보여서 더 스트레스였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참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건가요? 그럼 이혼하는 거네요? 서연아, 우리 서로 놔주자. 이렇게 사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게 없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5년간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저를 버리려고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아, 어떻게 생각해 봤니? 어머니,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더 노력하면. 서연아, 그만해. 이미 도연이 마음은 떠났어. 지민이라는 애한테 가 있고.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으면서 왜 저만 탓하셨어요? 탓? 내가 언제 널 탓했어?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네가 남편 마음을 잡지 못한 게 잘못 아니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2년 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힘들다고? 우리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하인처럼 부리시면서 그게 정상인 줄 아셨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좋아. 그럼 당장 나가. 위자료도 없어. 어머니, 우리 집안을 모독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저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도연이는 회사에 가서 없었고 혜린이는 저를 비웃듯 바라봤죠. 언니,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처음부터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친정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반드시 복수하겠어. 그때는 몰랐어요. 친정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친정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죠. 서연아? 갑자기 웬일이니?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2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게 됐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이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시댁에서 받은 멸시, 도연이의 외도, 시어머니의 이혼 압박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막막해요.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자. 그리고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하지만 진정이 될 리 없었어요. 15년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2년간 정성으로 모신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며칠 후 도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이혼 서류에 서명 좀 해줄래? 목소리에는 미안함 따위는 전혀 없었어요. 도연이, 우리 한 번만 더 이야기해볼까? 서연아, 이미 결정된 일이야. 서명만 해줘. 정말 지민이랑 계속 만날 거야? 그건 내 일이야.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일? 15년을 사귀고 2년을 결혼 생활했는데 그게 내 일이라고? 서연아, 우리 서로 상처 주지 말자. 깨끗하게 정리하고 각자 새 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새 출발이라니. 도연이에게는 지민이라는 새로운 여자가 있으니까 새 출발이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뭐가 있나요? 위자료는 얼마나 줄 건데? 엄마가 3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시던데. 3억이라니. 재벌가에서 3억이면 용돈 수준이에요. 15년간의 청춘을 3억으로 정리하라는 거였죠. 3억? 그게 15년의 값이야?
서연아, 욕심 부리지 마. 내가 우리 집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기여한 게 뭐가 있냐니? 2년 동안 하인처럼 부려먹으면서 이제 와서 기여한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좋아.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할게. 무슨 말이야? 이혼은 하되 내 조건에 맞게 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변호사? 그런 큰 돈 어디서 구하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서연아, 재벌가를 상대로 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냥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정리하는 게. 엄마,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왜 제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야 해요? 어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서연아, 엄마가 해줄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엄마가 너한테 숨기고 있던 게 있어. 저는 궁금해졌어요. 뭘 숨기셨는데요? 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낡은 나무 상자를 가져오셨어요. 오래된 상자였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이게 뭐예요, 엄마? 내 외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이야. 외할아버지요? 저는 외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상자를 열어 보이셨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서연아, 사실 내 외할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셨어. 어떤 분이셨는데요? 대원그룹을 함께 설립하신 분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대원그룹을? 응. 내 시아버지와 내 외할아버지가 함께 사업을 시작하신 거야. 원래는 공동 대표였어.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제가 시댁의 원수 집안 사람이라는 건가요? 그럼 왜 외할아버지는 회사에서 나가신 거예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배신당하신 거야. 내 시아버지가 외할아버지를 몰아낸 거지. 몰아냈다고요? 외할아버지는 순수하게 사업만 생각하셨어.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어. 정치권과 손잡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지. 저는 상자 속 서류들을 들여다봤어요. 오래된 계약서, 회사 설립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외할아버지가 반대하시자 시아버지는 외할아버지를 배신했어. 허위 횡령 혐의를 씌워서 회사에서 쫓아냈지. 그럼 이 서류들은? 외할아버지가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상자 밑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대원그룹 지분 15%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야.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5%요? 원래 외할아버지 몫이었어. 하지만 쫓겨나면서 찾지 못하셨지. 그럼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그럼.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해. 다만 찾을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저는 손이 떨렸어요. 15%면 대원그룹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지분이에요.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해 주세요? 너를 그 집안에 보낼 때부터 불안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지.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연아, 이제 내가 진짜 주인이야. 그 집안의 말이야.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쫓겨나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대원그룹의 진짜 주인이었던 거예요. 엄마, 이 서류들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지분을 찾을 수도 있고 과거의 진실을 밝힐 수도 있어. 그리고 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복수할 수도 있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가 공격할 차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최고의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주신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말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대원그룹 관련 사건이시라고요? 네, 상속 및 지분 관련 문제입니다. 잠시 후 박정호 변호사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한서연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저는 가져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인가요? 네, 제 외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이에요.
박 변호사는 서류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서연님, 혹시 대원그룹과 어떤 관계가? 강도연의 아내였습니다. 아니, 곧 이혼할 예정이고요. 박 변호사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그럼 이 서류들의 의미를 아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정확히 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박 변호사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서연님, 이 서류들이 진짜라면 당신은 대원그룹 지분 15%의 정당한 소유자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서류들을 보니까 과거 대원그룹 설립 과정에서 있었던 비리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재수사요? 네, 당신 외할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다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대원그룹을 상대로 한 싸움이 될 거예요. 그들이 순순히 인정할 리 없으니까요. 저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한서연님, 사실 저는 당신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저요? 네, 대원그룹 파티에서요. 저도 가끔 그런 자리에 참석하거든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시아버지 생신 파티에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아, 그때? 네, 그때 당신이 받는 대우를 봤어요. 솔직히 보기 불편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제가 이 사건을 맡게 되면 최선을 다하겠어요. 개인적으로도 대원그룹의 오만함이 보기 싫었거든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다만 비용이 상당할 거예요. 재벌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사실 방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박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서연 씨? 돌아보니 도연이의 대학 친구인 민석이었어요. 민석이 오빠? 어머, 정말 서연 씨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요. 민석이는 저를 자세히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 씨,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민석이에게 전부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도연이의 친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도연이랑 이혼하게 됐어요. 민석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 그래요. 사실 소문은 들었어요. 어떤 소문요? 도연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역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민석이 오빠,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근처 카페에서 민석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지분 이야기는 빼고 말이에요. 서연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도연이 놈이 너무했네요.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민석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서연 씨. 오히려 도연이가 바뀐 거예요. 예전엔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바뀐 거죠? 회사 들어가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특히 지민이라는 애를 만나고 나서. 역시 지민이라는 여자가 문제였어요. 오빠, 혹시 지민이라는 사람 아세요? 직접 아는 건 아니고. 도연이 입을 통해서만 들었어요. 회사 후배라고 하던데? 어떤 애라고 하던가요? 민석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서연 씨,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도연이가 지민이한테 완전히 빠져 있어요. 맨날 지민이 얘기만 해요. 가슴이 아팠어요. 15년을 사귄 저보다 몇 달 알았을 여자에게 남편이 빠져 있다니. 오빠, 혹시 도연이가 지민이랑 결혼할 생각인가요? 글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혼 성사되면 바로 결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도 안 했는데 벌써 재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혹시 대원그룹 내부 사정 같은 거 아는 거 없나요? 도연이 통해서라도. 민석이가 의아해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위자료 협상할 때 참고하려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 도연이가 가끔 회사 불만을 털어놓긴 해요. 어떤 불만이요? 주로 윤 회장님.
그러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에요. 시어머니요? 네, 회사에서 너무 권력을 휘두른다고. 그리고 비자금 관리도 시어머니가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자금이라니.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비자금이요? 네, 대원그룹 같은 대기업은 정치 자금이나 로비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윤 회장님이 관리한다고. 이거였어요. 제가 찾던 바로 그것이었죠. 오빠, 혹시 그런 비자금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나요? 민석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도연이도 자세한 건 모르는 것 같고. 하지만 충분했어요. 비자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단서였거든요. 민석이와 헤어진 후 저는 박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추가로 알아낸 정보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대원그룹에 비자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흥미롭게 변했어요. 정말요? 그럼 더 유리해지는군요. 어떻게요? 지분 소유권 주장과 함께 비리 고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협상력이 훨씬 강해지죠. 저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언제 서명할 거야? 빨리 정리하자. 도연아, 급할 것 없잖아. 천천히 하자. 뭔 소리야? 이미 다 결정된 일인데. 결정된 게 아니야. 내가 동의 안 했잖아. 도연이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변했어요. 서연아, 괜히 고집 부리지 마. 엄마도 화나 계시고. 시어머니가 화나신다고. 웃기네. 저 쫓아낸 분이 뭘 화내세요? 서연아, 말 조심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말 조심은 내가 해. 바람 피우면서 뭔 자격으로 나한테 그래? 전화 너머로 도연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끝내자. 조용히 정리하기는 글렀어.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서연아, 정말 괜찮겠니? 괜찮아요. 이제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를 막지는 않으셨어요. 다음 날 박 변호사와 함께 대원그룹에 지분 소유권 확인 요청서를 보냈어요. 동시에 과거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도 함께 말이에요. 이틀 후 도연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너 뭔 짓을 한 거야? 무슨 말이야? 회사에 무슨 서류를 보낸 거야? 엄마가 완전히 화나셨어. 아, 그거.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한 거야. 무슨 권리? 대원그룹 지분 15%. 원래 내 외할아버지 것이었거든.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놀랐지?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내 아버지가 내 외할아버지를 배신해서 빼앗아간 거였어. 서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건 없어. 없다고? 증거가 다 있는데? 법무법인에서도 확인해 줬어.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설마 우리 집안을 고소하려는 거야? 고소가 아니라 내 것을 찾는 거야. 차이가 있지. 서연아, 제발 그러지 마. 우리 조용히 이혼하자. 조용히? 2년 동안 나를 하인처럼 부리고 바람 피우고 쫓아내고. 그런데 조용히 하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속이 시원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도연이에게 제대로 된 말을 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당장 집으로 와. 왜요? 와서 이야기하자. 지금 당장. 저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서연아, 앉아. 저는 당당하게 앉았어요.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죠. 내가 보낸 서류가 뭐야? 제 외할아버지 유산을 찾으려는 거예요. 유산? 무슨 유산? 저는 가져온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펼쳐 놓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죠. 이게 어디서 났어? 외할아버지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대원그룹을 함께 설립하셨다는 거.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서연아, 그 일은 옛날 일이야. 이미 끝난 거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외할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거였어요. 누명? 횡령은 사실이었어. 거짓말 마세요.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저는 서류를 가리켰어요.
이걸로 보면 진짜 비리를 저지른 건 시아버지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연아, 내가 뭘 알아? 그때 상황을 내가 뭘 알겠어? 몰랐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저는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15% 지분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 일에 대한 진실도 밝힐 거고요. 서연아, 이혼은 해드릴게요. 하지만 제 조건에서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우리 이야기해보자. 위자료를 더 줄게. 위자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집을 나서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맞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도연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엄마가 많이 상하셨어. 그래서 제발 그 서류들 철회해줘. 위자료 10억으로 올려줄게. 10억이라니. 처음 제시한 3억보다 훨씬 올랐네요. 도연아,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존엄성이야. 2년 동안 짓밟힌 내 존엄성 말이야. 서연아. 그리고 도연아, 한 가지 더 알아도. 나 이제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됐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웃었던 것 같았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반격의 시작 말이에요. 일주일 후 박 변호사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한서연님, 대원그룹 측에서 협상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정말요? 네, 아무래도 지분 소유권 문제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이죠? 위자료 20억에 조용히 정리하자고 하네요. 20억이라니. 처음 3억에서 20억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거절해 주세요. 거절요? 20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변호사님,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 권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박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한서연님, 사실 제가 추가로 조사해 본 게 있어요. 뭔가요? 윤명희 회장의 비자금 계좌를 찾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스위스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숨겨져 있어요. 출처가 불분명한 돈들이죠.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도 고발할 수 있고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의 약점을 찾은 거예요. 변호사님,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정말로요?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공격할 차례예요. 박 변호사는 며칠 후 국세청과 검찰에 윤명희 회장의 비자금을 신고했어요. 동시에 언론에도 제보했죠. 그 결과는 폭발적이었어요. 대원그룹 회장의 비자금 스캔들이 모든 뉴스의 톱을 장식했거든요. 대원그룹 회장 수백억 비자금 은닉 의혹. 윤명희 회장 스위스 계좌 300억 숨겨. 뉴스를 보면서 저는 통쾌함을 느꼈어요. 2년 동안 저를 짓밟던 시어머니가 이제 곤경에 처한 거예요. 도연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너 정말 미쳤어? 어떻게 엄마를 고발할 수가 있어? 고발이 아니라 신고야. 불법적인 일을 신고한 거지. 서연아, 이러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해. 망할 일을 했으니까 망하는 거 아니야? 서연아, 제발 취하해줘. 내가 뭐든지 해줄게. 뭐든지. 그럼 지민이랑 헤어져.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그건 안 돼. 그럼 나도 안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뉴스를 계속 봤어요. 시어머니가 검찰청에 출두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그날 저녁 혜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정말 너무해요. 뭐가? 어머니 고발하고 회사 망하게 하고. 언니가 그럴 사람인 줄 몰랐어요. 혜린아,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그때는 하인처럼 부리고 무시하고 그때는 괜찮았어? 혜린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와서 사과? 늦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서연아, 괜찮겠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무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며칠 후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검찰에 구속된 거예요. 윤명희 회장 구속.
300억 비자금 조성 혐의. 뉴스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도연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2년 만에 친정에 온 거였죠. 서연아, 제발 엄마 좀 도와줘. 어떻게? 고발 취하해줘.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입원?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어. 혈압도 확 올라오고.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무리 미워도 2년간 모신 시어머니였거든요. 도연아, 나는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정의 때문이야. 외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엄마 먼저. 안 돼.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내가 어떻게 취하해? 도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응, 내 말이 맞았어. 내가 바람 피우고 너를 무시하고. 다 내 잘못이었어.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연아, 늦었어.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서연아. 그리고 도연아, 한 가지 더. 나 이제 대원그룹 주주야. 뭐라고? 15% 지분 소유권이 인정됐어. 법원에서 말이야. 도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너가. 응, 이제 나도 대원그룹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 그날 도연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쾌감을 느꼈죠. 2년 동안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제게 무릎 꿇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거든요. 한 달 후 대원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윤명희 회장이 구속되면서 새로운 경영진을 선출해야 했거든요. 저는 15% 지분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했어요. 2년 전 며느리로 처음 왔던 그 건물에 이번에는 주주로 온 거였죠. 회의실에 들어가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도연이와 혜린이도 있었는데 저를 보는 표정이 복잡했죠.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시아버지가 의장석에 앉아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회장님, 그 전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일어나서 말했어요. 제가 대표이사에 출마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서연 씨, 그건. 저는 15% 지분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출마할 권리가 있죠. 도연이가 일어났어요. 서연아, 너 뭐 하는 거야? 주주총회니까 발언하는 거야. 경영 경험도 없으면서 무슨 대표이사야? 경험은 배우면 돼. 하지만 정의감은 배울 수 없잖아.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여러분, 대원그룹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경영됐는지 아시죠? 비자금 조성, 정치권 로비, 각종 비리. 서연 씨, 그만하세요. 시아버지가 말리셨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이제는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해요. 과거의 잘못이라니? 제 외할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당하신 일 말이에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연 씨,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저는 외할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는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외할아버지는 횡령을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비리를 막으려다가 누명을 쓰신 거였어요. 다른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었죠.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회장님, 그 사실을 인정하시겠어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서연 씨, 옛날 일을 꺼내서 뭘 하려는 겁니까? 사과받고 싶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싶어요. 명예 회복? 네, 그리고 앞으로는 정직한 경영을 하고 싶어요. 투표 결과 저는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이사에 선출됐어요. 물론 제 지분과 함께 다른 주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축하드립니다, 한서연 대표이사님. 박 변호사가 웃으며 축하해줬어요. 도연이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너 정말. 응, 이제 나야. 대원그룹의 새 대표이사. 혜린이도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2년 전 저를 하인처럼 부렸던 시누이가 이제는 존댓말을 쓰고 있었어요.
새로운 대표이사실에 앉아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2년 전 이 건물의 며느리로 처음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첫 번째 일로 윤명희 전 회장이 저질렀던 비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비자금 계좌는 모두 환수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들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죠. 두 번째로는 외할아버지의 명예 회복이었어요. 회사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외할아버지 추모관을 만들기로 했어요. 며칠 후 도연이가 대표이사실로 찾아왔어요. 서연아,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우리 정말 이혼할 거야? 당연하지. 이미 결정된 일이잖아.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아, 늦었어.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어. 지민이랑은 헤어졌어. 그래도 안 돼. 왜? 믿을 수 없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거야. 도연이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도연아, 이혼 서류에 사인해. 더 이상 끌지 말고. 위자료는 필요 없어. 이제 나도 돈 있거든. 며칠 후 이혼 서류에 도연이의 사인이 들어왔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난 거였죠.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거든요. 그날 저녁 박 변호사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서연 씨, 정말 대단하세요. 2년 만에 이렇게 변하다니. 저도 놀라워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회사를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새로운 사랑도 찾고 싶어요. 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자격이 충분하시죠.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요? 네, 저와 함께. 박 변호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서연 씨, 제가 감히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당하고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혼 끝났어요.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박 변호사님이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분이면 괜찮을 것 같구나. 너를 진짜로 도와준 사람이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2년간 계속된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고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대표이사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2년 전 굴욕적으로 쫓겨났던 이 건물에서 이제는 제가 최고 경영자가 됐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당당해졌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강한 여자가 된 거죠. 1년 후 저는 대원그룹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어요. 투명한 경영, 정직한 사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만들었죠. 윤명희 전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었어요. 가끔 면회를 가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저를 원망하시더라고요. 서연아,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어머니, 망친 게 아니라 바로잡은 거예요. 바로잡았다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다 떨어뜨렸는데 진짜 명예는 정직하게 사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하셨어요. 특히 제가 회사를 잘 경영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말이에요. 서연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미안하다. 2년 동안 너를 제대로 못 봤어. 뒤늦은 사과였지만 받아들였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도연이는 지민이와도 결국 헤어졌어요. 제가 대표이사가 되고 나서 지민이가 먼저 떠났거든요. 서연아, 지민이도 날 떠났어. 그럴 줄 알았어. 왜? 진짜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재벌 차남이라서 좋아했던 거지. 도연이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서연아,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래, 바보였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돼. 하지만 내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혜린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저를 무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알고 있어. 이제 신경 쓰지 마. 박 변호사와는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1년 동안 조심스럽게 만나다가 결국 사귀게 됐죠. 서연 씨, 제가 감히 당신 같은 분과.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뭘요? 절 사람으로 봐주신 거요.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라 한서연이라는 한 명의 여자로. 박 변호사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제 지위 때문에 주눅 들지도 않았죠. 서연 씨, 결혼하실 생각 있으세요? 있어요. 정우 씨와라면요. 1년 반 후 저희는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었죠. 결혼식에는 의외로 도연이도 왔어요. 서연아, 축하해. 고마워.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미안해. 15년 동안.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시어머니는 감옥에서 나오신 후에 많이 변하셨어요.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해지셨죠. 서연아, 내가 회사를 이렇게 잘 키울 줄 몰랐어. 처음부터 믿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때는 내가 눈이 멀었어. 정말 미안하다. 이제 됐어요, 어머니. 대원그룹은 제가 맡은 후 매출도 늘고 이미지도 좋아졌어요.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했죠. 무엇보다 직원들이 행복해했어요. 과도한 야근이나 부당한 대우 없이 일할 수 있었거든요. 대표님, 정말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다행이야. 모두 고생 많아. 외할아버지 추모관도 만들어서 매년 추도식을 열었어요. 외할아버지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됐죠. 서연아, 외할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 외할아버지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저는 대원그룹 회장이자 박정우 변호사의 아내로 살고 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회사도 잘 경영하고 있죠. 가끔 예전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아요. 3년 전 굴욕스럽게 쫓겨났던 제가 이제는 그 자리의 최고 자리에 앉아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당당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죠.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 정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어봤어요. 그냥 예전 생각을 하고 있었어. 후회돼? 아니, 전혀. 오히려 감사해.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야. 저는 정우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정우야, 고마워. 뭐가? 절 믿어줘서. 그리고 사랑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이렇게 멋진 여자를 만나게 해줘서.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3년 전 이곳에서 굴욕을 당했던 제가 이제는 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것이에요. 저 역시 제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힘든 일이 있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말이에요. 한서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진짜 빛을 발견할 수 있죠. 서연이가 절망의 순간에 만난 박정우 변호사처럼 우리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서연이가 보여준 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 했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해냈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문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서연의 이야기가 더욱 감동적인 이유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시댁을 망치려 한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을 바로잡으려 했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됐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것임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이에요. 서연처럼 용기 있게 맞서 싸운다면 분명 더 강한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